요즘 말입니다. 현대자동차를 보고 있으면 그동안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자동차의 변화가 굉장히 극심하다는 생각까지 들고요. 정의선 회장의 이 파격적인 행보가 현대차, 기아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현대차 이러면 노조, 기아차 이러면 노조, 강성노조가 이 자동차들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뭐 완전히 변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은 586 운동권들이 물러가야 이제 이 강성 노조도 좀 조용하게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 파업도 줄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말입니다. 현대자동차의 변화는요, 저는 정몽구 회장 당시보다가 정의선 회장 아들이 지금 운영하면서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당장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5년 새에 현대차 그룹 영업이익 증가율입니다. 5년 사이입니다. 5년 사이 123.6%예요. 아니 이건 망한다고 했거든요. 현대자동차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오히려 말입니다. 123.6%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올해까지 치면요, 올해 추정 예상까지 하면 영업이익이 장난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5년 사이라는 것은 2017년 대비 2022년이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5조 9천억 플러스 알파입니다. 30조를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현대차 그룹 전체가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정몽구 회장, 아버지 회장과 정의선 회장, 아들 회장이 굉장히 경영을 다른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거죠. 실제로 말입니다. 아버지가 정몽구 회장이 성할 때는요, 예상보다 순이익이 10조 안팎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정의선 회장 체제가 구축이 되면서요, 지금 그룹의 영업이익은요, 18조를 넘어서서 이제는 25조 9천억 원, 올해 잘하면 30조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도 이대로면요, 올해 400조를 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지금 현재 5년 사이에는 49.4%, 112조 9천억 원이 늘었거든요. 248조 8천억 원에서 371조 7천억까지 늘었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2020년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현대차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2021년에는 304조 6천억 원, 2022년에는요 371조 7천억 원, 올해는 이대로 가면 400조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뭔가 우리가 감지할 수 있을 만큼 지금 변화가 있다는 뜻도 됩니다. 현대자동차, 현대차 이러면요, 강성 노조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강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대차에 말입니다, 이게 춘투나 하투가 되면 주가가 빠지니까 그때 주식을 사서 말입니다, 하투가 끝나면 팔고, 그런 사태까지 있을 정도로 이게 춘투나 하투, 그만큼 심각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잠잠하다, 이런 생각이니까 우리도 한 번쯤 말입니다, 현대자동차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말입니다, 영업이익률도
이제 점차 말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올해가 9%거든요. 이제 10%에 근접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조에서 말입니다. 제조에서 영업이익률이 10% 나오는 것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예,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지 않고서는요, 영업이익률이 10% 나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제품이야, 예, 뭐 5%, 6%, 많으면 7% 올라가는 게 끝인데 지금 현대자동차는요, 지금 5%, 6%, 7% 하던 것이 이제 9%, 조만간 10%라는 이야기도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가 많이 팔린다는 이야기예요. 제네시스라는 고급 브랜드의 자동차가 제값받기를 하는 데 이어서 말입니다. 전 세계가 새로운 냉전 시대의 질서가 만들어지니까 중국의 전기차보다는요, 테슬라나 현대차의 전기차를 더 선호하는 것도 거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전기차 워예요. 전기차 계속 막고 있습니다. 아직은 내연기관차가 좀 더 가야 된다는 분위기가 아주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전기차 주식도 떨어지고, 예, 전기차 배터리도 떨어지고, 그만큼 말입니다. 서방 입장에서는 그렇게 급할 게 없는 거예요. 내연기관 자동차가 더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현대차는 전기차와 내연기관 자동차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시장에서는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예, 자동차 회사로 자꾸 탈바꿈 하는 것 같아서, 예, 시장에 어떤, 예, 우러름이, 예,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말입니다. 사실 현대자동차 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 나왔었거든요. 이게 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적어도 말입니다.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요, 현대자동차 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계속 나왔어요. 왜요?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자동차 공장이 몇 개입니까? 6개나 공장을 지어놨는데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들이 팔리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공장 자체를 3개는 매각을 하고요. 지금 3개만 가동 중일 정도로 이게 한 개 공장을 지을 때마다 그 손해는 어마어마하잖아요. 베이징 1, 2, 3 공장만 하더라도 전체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총 대수가 105만 대입니다. 예, 여기다가 창저우나 중칭까지 따지면요, 60만 대가 추가가 되고요. 뭐 스창 공장 같은 경우야 16만 대지만 상용차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공장을 세게 어마무시하게 지어놨지만 결국은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현대자동차는 완전히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게 정몽구 회장의 어떤, 정몽구 회장 시대의 어떤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말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절치부심했을 겁니다. 절치부심했을 거예요. 중국을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절치부심 말입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기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어떻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에서는 탈출하고 자본주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중국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하면서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정의선 회장은요, 중국에 대한 점유율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미국에 대한 점유율은 26.4%로 올렸고요. 유럽에 대한 점유율도 16.4%까지 올렸습니다. 인도에 대한 것도 11.8%, 그리고 아세안과 호주에 대한 것도 6.0%까지 올리면서요, 총 말입니다. 685만 대를 팔았습니다. 대단하죠. 중국이 없어도 현대자동차는 살아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중국이 없어도. 아마 이것을 보면서요, 윤석열 정부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할 것으로 보여요. 예,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탐하지만 않는다면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아주 유심히 들여다보고요, 대한민국의 수출 정책을 여기다 반영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총 685만 대를 팔면서 전 세계 3위 자동차 회사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말입니다. 2023년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3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를 보면 토요타 1등, 폭스바겐이 2등인데요. 현대차 그룹이 3등입니다. 10.9% 증가했습니다. 토요타가 5.5% 증가할 때 대한민국은 10.9%가 증가했고요. 폭스바겐이 11% 증가할 때 우리도 버금가게 증가했습니다. 스텔란티스가 9.7% 증가했고요. 이런 것을 보면요. 지금 정의선 회장은 아버지 회장 정문고 회장과 다른 길을 가면서요. 시장에서는요. 다시 한번 현대차의 성공을 다시 한번 구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현대차를 볼 때마다요. 느끼는 게 변해가고 있구나. 대한민국이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아도 변해가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문제는 출산율이 좀 문제기는 하죠. 우리 경제 전체를 갉아먹을 수 있으니까. 이 출산율에 대한 어떤 문제만큼 점점 더 강력한 해결책을 찾아낸다면요. 대한민국에도 다시 한번 희망의 어떤 흐름이 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집회, 정치적인 구호, 그런 노조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요. 기업에서 노사가 함께 협의하면서 더 좋은 방향을 찾는 것. 그렇게 현대자동차가 점점 변해간다면 저도 현대자동차에 투자할 용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제가 엄청나게 돈을 많은 사람도 아니지만 현대자동차 주식은 안 산다고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변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뭔가 노사의 안정이 현대자동차의 기업의 안정으로 이어진다면 그 누가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 기업들이 나옴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제조 경쟁력이 강해지고요. 그것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으로 확대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현대자동차를 이야기할 때 자동차의 위기, 현대자동차 망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불과 코로나19 위기를 지나면서 현대자동차의 변신은요. 아무도 말리지 못한다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변신했고요. 그 변신이 지금은 성공의 어떤 모양새를 나타낸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말입니다. 나라가 좀 안정적이고 나라가 좀 살만한 나라가 된다면 더 나아지지 않겠어요? 저는 여야 갈라치기 이제 그만하고요. 현대자동차 본받아 가면서요. 대한민국의 변화를 꾀하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내 욕심을 버리면 되거든요. 내 욕심을. 내 욕심을 버리면 나라가 따뜻해지고 나라가 안정적으로 변한다는 건 어느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제발 변화하고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정치권 말입니다. 거기만 변하면 우리나라가 참 좋아질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중요한 것은요.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객관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더 좋은 나라가 될 거다. 저는 믿습니다. 정환진 TV가 경제를 이야기하는데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를 알면 반드시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요. 객관적인 판단을 하거든요. 그만큼 투자해서 수익이 나야 되는데 투자했는데 수익이 안 나?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수익이 안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왜 안 났는지 물어보면 모르겠어 이렇게 나오면 이제 투자 안 하는 거죠. 그 정도로 말입니다. 합리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선택 경제 속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관진 TV는 늘 합리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선택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하고요. 예. 시장 경제가 자리를 확고하게 잡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약하지만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고 있답니다.